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논문가고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해외 직구 통과 안 해가지고. 해외 직구를 많이 안 하는 모양이지 뭐. 그. 해외 직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그 세금 내는 거? 네, 합산과세.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음. 물론 뭐, 150불 이상, 200불 이상, 이렇게 가지고 세금 낼 거 예상하고 가져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조금씩 이렇게 사다 보니까, 예, 확 금액이 커지는, 아니 이게 네, 1년에 또 얼마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있지 않나? 그런 건 없어요. 아직. 아 그래요? 그런 거는 없는데 그게 뭐지 그러면? 그게 입법 예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한 거래법상 돈 주고 받을 때 요거는 이제 건당 5,000불까지는 신고 없이 한데 이런 것들은 한 몇만 불이면 그럴 때는 또 은행을 지정해 놓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 개인용 물 해외 직구 연간한도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연간한도 이런 것들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저런 루트로 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합산 과세되게 되면 원래는 150불, 200불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안 돼. 예. 그게 미국은 200불이고 그 외에는 150불이죠. 물건 가격 기준 그렇게 되는. 세금도 안 내고 그다음에 수출 신고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한테 물건이 그냥 자동으로 도착하면 돼. 도착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합산 과세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수입 신고도 필요할 때도 있고 세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 예. 일이 생기죠. 네네. 합산가세의 기준부터 보니까 어떤 때 이제 합산가세가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그 수입공간 사무처리에 관한 8조에 예. 보면은 합산가세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아.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시에 아. 고시에 나와 있는데 저 고시도 관세청 고시인데 관세청장이 고시한 거지만 상위 법이나 관세법 위임 범위 안에서 좀 사실은 법하고 동일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그 FTA 직접 운송의 원칙 할 때 한번 얘기했잖아. 네. 참 복잡한 법인데 고시 하나로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국회에서 그걸 만들게 하면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보통 관세청 코시. 그래서 보니까 어떨 때 그러냐면 하나의 선화증권이나 항공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과세 물품을 면세부미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 그러니까 선화증권 하나인데 선화증권을 갖다 분할해가지고 수입 아, 신고하지. 금액이 크니까 네, 좀 쪼개봐라. 쪼개봐라 했는데 쪼개봤자 같은 선화증권 걸린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합산과세를 갖다 시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항일이 같은 거예요. 음. 다른 날이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다른 날 주문을 했어. 근데 어제 주문하고 어떤 놈은 빨리 배달하고 어떤 놈은 천천히 배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같은 날 네, 들어버렸다. 같은 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또그 합산과세가 이렇게 된다. 어? 야, 저런 경우 정말 황당하겠다. 그런 것도. 그래서 두 번째 저거는 문제는 뭐냐 내가 산 거만 합산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친구가 보내준 것까지 같이 합산이 되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금을 연세 범위로 이렇게 분할하여 그래서 같은 웹사이트에서 갖다 하면서 조금씩 라고 한다든지 하고. 그걸 어떻게 알지? 아까 BL 쪼개는 거는 예, BL 넘버가 같은 거니까 예.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지? 그게 뭐 이상하게 다 잡아낸다 그러네요. 에이, 뭘 잡아냈나? 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 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아, 그래? 뭐 어떤 루트인지는 모르겠다. 이거 웬만하면 다 잡아낸다고 아, 그래? 하더라고요. 네. 괜히 겁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잡아내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가 되는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일반 절차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외 직구하면 물건이 보통 어떻게 들어오죠? 특성으로 들어오죠. 통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우편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로 LCL로 들어오나? 이제 일반 화물로 이렇게 들어오기 설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화물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 수입만 절차를 거치죠. 그러니까 일반 항공으로 왜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오지.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 그런데 엊그제 또 사무실에서 신고를 하는데 보니까는 마스터건이에요. BL도 마스터건인데 분량이 6kg. 아 그래? 6kg이 마스터건이고 항공으로 들어온 거야? 예,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게 마스터건이면서 정식으로 이제 수입 신고를 갖다 했고.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기기의 부품이야. 인보이스 밸류가 몇 천만 원짜리야 그게. 플러스 좋아하시나요?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에이 설마 추러스 그렇게를 수입이 오겠냐. 그 추러스 그렇게를 샘플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냉동으로 아 그래?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됐느냐면 야 그 가격이 도대체 얼마야 도대체. 그것도 운송으로 갔다가 운송을 또 우리 저기 관세사무소에 주선해달라고 하면서 냉동차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 그런 화물에서 나한테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았어. 다음에 돌 때 나한테 꼭 얘기해.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 그래가지고 그런 화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6kg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금액도 다 합쳐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것도 이제 보니까 이제 상용 경품 같은 경우는 소액물품 면세해가지고 250불 이하하게 되면 소액물품 면세가 되거든요. 그때 또 그 면세 대상이. 자, 그래서 그 합산과세를 갖다 하는데 합산과세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해외 직구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이렇게 달라져요. 통관 방식이 달라지는 일반 화물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 화물에 적용되는 수입 통관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송 화물인 경우에는 또 화물에 관련된 고시가 따로 있어요. 따로 고시가 있어서 그 고시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에 관련 고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또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또 여행자 휴대폰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그래서 해외 직구를 했을 때 물건이 들어오는 방식에 따라서 뭐 우편으로 들어오거나 통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150불 밑으로 되게 되면 이제 수고도 안 해도 되고 세금도 면제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150불이 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처리를 갖다 하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을 갖다 여기저기를 갖다 뒤적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150% 갖다 초과하게 되면 목록 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 목록 통관은 특송업체에서 통관 목록만 제출하면 끝. 그리고 세금 안 내도 끝.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특송이 돼가지고 합산과세가 안 되게 되면 간이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런데 요거는 합산과세 할 때는 간이신고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일반 수입신고. 아 그래? 곧바로 일반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관에서도 이제 세관기재라는 수입신고서에 세관이 이거 알려주는 내용이 세관기재란이에요. 세관기재란에 보면 합산 근거가 되는 BL 번호와 합산과세 해가지고 수입신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너 어느 날 요거 받았지만 다른 거 요것도 같은 날 도착했거든. 그래서 BL 번호 가 찍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합산과세라는 걸 보여주고 너 정당하게 이번에 세금 내야 돼.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수입신고 해야 됩니다. 150불이 넘어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쪽지가 날아가면서 너 어디 됐든 어느 세관으로 수입신고를 갖다 해. 관세사 통해서 하든지 네가 직접 유니패스를 통해서 신고하든지 해 라고 이제 안내서가 나가죠. 대부분은 그래서 특성업체에서 관세사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지정하게 되면 정식
수입 신고로 이렇게 하게 되고 세금도 이렇게 따박따박 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우편물로 가게 되는 경우에 우편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뭐 150불 밑으로 되게 되면 우편물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런 통관 안내 없이 세금 안 내고 집으로 배달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1000불을 갖다 기준으로 해갖고 1000불 이하의 물품은 목록에 따라서 과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편물 목록에 따라서 세관 통관 우체국 중에서 세금을 결정을 갖다 요만큼 세금을 내고 물건 찾아가셔.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고 물건 찾아가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1000불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 수입 신고해야 되는 관세사 통. 아니 근데 아까 보면은 네. 합산 과세할 때는 그 무조건 다 일반 수입 신고한다 했잖아. 그거는 이제 특성. 특성으로 들어. 우편으로 들어왔을 때는 1000불 이하는 1000불을 초과했을 때 일반 수입으로 가고 1000불 이하는 이제 우편물 목록에 따라서 처리를 하건데 현장에서 이제 그 세관 공무원이 세금을 갖다 내주게 되면 현장에 찾아갈 수도 있고 세금 내면 세금을 내고 우편물을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가지고 통관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아마 이쪽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같은 날 안 받게 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쓸 때 무슨 가격도 150불. 질문 있습니다. 뭡니까? 그 우리가 이제 해외 직구를 할 경우에 해외 사이트 접속해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산 그랬을 때 그게 국내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또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고 이 식약청에서 쓰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서 샀기 때문에 뭐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갖다 들었을 때 질문이 의도하는 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장을 갖다가 살라고 했는데 하기 위해 가지고는 아마 저기 세관장 확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통합공고상에서 어떤 제한이 있게 되면 통합공고의 제한은 이렇게 많은 법들에서 그 수입에 대해 제한을 갖다 하고 있는 경우에 한꺼번에 통합해서 공고하고 통합공고라고. 근데 통합공고상의 제한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갖다 확인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우리나라의 그 국가기관의 기관이 세관일 겁니다. 그래서 세관이 뭔가를 갖다 확인하게끔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뭔가를 이렇게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세관장 확인 대상을 보면 수입 요령이라는 게 있는데 국목마다 수입 요령들이 다 해가지고 어떤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에이씨 되고. 그런 걸 알고 어떻게 다 내가 해외 직구 하냐?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걸 갖다가 거쳐서 이제 수입을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액 물품이나 개인용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양이 작고 그러면은 그 허가나 승인이 면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용 물품으로 소량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요건 확인서라든지 허가서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데 내가 주문을 했어. 예. 이거 얼마 전에 주문한 걸 또 주문했네? 예. 좀 많잖아. 예.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중고시장에 팔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꼭 들키면 압수되거나 폐기되거나 이렇게 돼. 안 들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는 거. 뭐 같은 날 도착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게 수령. 중고나라인데 파는 모르는 모양인데. 근데 자기가 이제 소량으로 산 걸 또 누군가 다 가지고 자기가 한꺼번에는 많이 못 가지고. 하여간 법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구입했다면 구입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요건 확인을 갖다가 요건 확인이 면제돼 가지고 그렇게 수입을 해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팔면은 그 문제가 된다.
뭐 개인용으로 사다가 뭐 파는 거는 하나 내가 하나 사서 내가 사다가 팔고 이런 거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이제 많이 사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건하기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도 사고 저관 이름으로도 사고 이관 이름으로 사고 김관 이름으로 사고 쫙 사가지고 쫙 모아가지고 내가 그런데 이제 그게 장사하려고 여러 사람 이름을 갖다 사라고 하면 나좀 다 내고 요건하기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요건하긴 받을 때까지 홀드가 된다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압수되고 폐기가 된다든지 되겠죠. 솔직히 법은 멀고 두목은 가깝다고. 그런데 요즘에 잡아내는 거지. 아니 그런 소문 퍼뜨릴 것 같아.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뭐 그런 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하지 말라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